오늘은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과 관련해 최대 경쟁사인 중국 링더스사이 CATL에 대한 이야기를 오광진 이코노미조선 편집장님을 모시고 들어보겠습니다. 오 편집장님은 베이징 특파원 이력만 약 7년에 달하는 중국 통이자 중국 이민대 금융전공 박사이십니다. 편집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일단 CATL이 어떤 기업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CATL이 잘 아시겠지만 이제 세계에서 전기차 배터리 1위 업체잖아요. 그리고 근데 이제 창업한 지 한 10년밖에 안 됐어요. 10년밖에 안 됐는데 이미 세계 1위고 세계 1위가 된 거는 한 4년 전부터입니다. 2017년부터 그 세계 1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건 이게 상장사입니다. 근데 상장한 지 한 3년 됐어요. 중국 선전 증시에 상장을 했는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 선전 증시에서 시가총액 1위 기업입니다. 작년 말까지만 해도 선전 증시에서 제일 기업 가치가 큰,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제일 큰 기업이죠. 큰 기업은 우량예라고 잘 아실 거예요. 백주, 중국 백주, 술 좋아하시는 분들 잘 아실 텐데, 우량예라는 그 회사 주가가 가장 그 비싼 주식이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걸 추월하고 CATL이 이제 지금 제일 몸값이 비쌉니다. 단순히 선전 증시에서 모든 상장사에서 제일 몸값이 비싼 것뿐만 아니고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업체들을 놓고 봤을 때도 시총 기준으로 가장 몸값이 비싼 회사가 바로 CATL이다. 도대체 이게 어떤 회사인지 되게 궁금할 거예요. 이게 한 이제 2011년에 창업을 했지만 사실 이 회사의 기술력을 보려면 CATL에서 C를 한번 빼세요. 빼면 ATL이라는 회사가 나오는데 이 ATL이라는 회사를 들어보신 분도 있고 안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 중국에 본사가 있는 회사인데 좀 이제 복잡한데 ATL이라는 회사는 1999년에 생겼어요. 근데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 이름이 비슷하다가 그게 아니고 창업자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CATL을 2011년에 창업한 정위춘이라는 이 회장님이 계신데 이 회장이 1999년에 창업한 회사가 ATL이다. 그러면 ATL과 CATL은 무슨 관계냐? 그러니까 이걸 들여다보려면 또 일본 회사가 여기 좀 복잡하게 낍니다. 자, 보십시오. 일단은 정위춘이라는 이 창업자가 처음에 일을 하게 된 거는 일본의 TDK라는 이 소재 부품으로 꽤 유명한 회사가 있어요. 일본의 TDK의 홍콩에서 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엔지니어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자로 일을 하다가 거기서 나와가지고 99년에 스마트폰, 그러니까 휴대폰 배터리 만드는 회사를 창업을 해요. ATL. 어느 정도 잘 나갔냐면 초기에 어느 정도 성장을 하다가 애플 스마트폰에 납품할 정도로, 아이폰에 납품할 정도로 기술력을 인정받습니다. 상당히 성공을 하죠. 그 다음에 성공을 한 다음에 CATL을 창업을 해요. 그러니까 전기차 시대가 도래할 거를 감지를 하고 창업을 하는데 그때 CATL을 창업을 했을 때 ATL의 최고 경영자면서 동시에 CATL의 최고 경영자였어요. 근데 그 전에 그 ATL이라는 회사는 일본 TDK에 팔립니다. 그래서 사실 ATL은 지금 정확하게 얘기하면 중국에 있지만 일본 회사예요. 완전한 100% 자회, 일본 자회사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ATL의 기술 안에는 일본 TDK, 일본의 높은 소부장 기술력이 스며들어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ATL에서 파생된 CATL도 어떻게 보면 원료를 찾아 들어가다 보면 일본의 기술도 적지 않이 들어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2015년에 ATL과 CATL의 그 지분 관계는 완전히 정리된 걸로 나와요. 그렇지만 올해 4월에 ATL하고 또 CATL이 합작사를 발표합니다. 배터리 팩하고 패키징을 만드는 설비를 만드는 그 합작사를 발표하는데 그래서 관계는 계속 이어져 오고 있어요. 협업 관계는. 그래서 이 CATL을 그냥 어디 뭐 중국의 어떤 똘망똘망한 어떤 기업이 하나 딱 또 생겼다 이게 아니고 잘 들어가다 보면 일본이 워낙 소부장이 강한 나라 아닙니까? 예, 일본의 기술력이 적지 않이 스며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정이춘이라는 사람이 대단한 기술자로 지금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례를 들면 그 벨 연구소라고 미국의 벨 연구소가 꽤 유명한데 그 벨 연구소가 이제 개발한 여러 가지 배터리 관련된 기술을 이렇게 라이센스를 줍니다. 라이센스를 정이춘뿐만 아니고 여러 나라 업체에 줬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정이춘만이 그 라이센스 받은 기술의 한계를 극복한 사례가 나와요. 그러니까 완전히 엔지니어고 자체적으로 개발한 특허도 적지 않이 있고 완전히 워커홀릭에다가 그냥 일만 매달리는 완전 기술자입니다. 이게 사실 CATL은 중국 정부가 상당히 밀어주는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편집장님 네. 말씀 들어보니 네. 약간은 이제 일본 기업이라는 인식도 있는 것 같은데 중국 정부의 판단은 좀 어떤가요? 그러니까 이 회사 자체도 스스로를 일본 기업이라고 내세우지도 않고 공식적으로는 일본 기업이 물론 아니죠. 네. 지분 관계를 아무리 들어봐도. 근데 기술력이 이제 협업 관계는 있을 거라고 추정이 됐을 뿐이고 그리고 CATL은
중국 정부의 지금 시진핑 정부의 방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알리바바라든가 뭐 텐센트라든가 이른바 인터넷 기업들의 반독점 규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되게 그렇게 제재를 많이 가하는 것과는 달리 전기차, 배터리 이런 어떻게 보면 태양광 설비라든가 이런 어떤 제조업 분야의 미래 성장 산업에 대해서는 되게 육성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시진핑 정부의 그 어떤 방향성에 큰 수혜를 받는 업종의 대표 주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시진핑과 이건 어떻게 보면 경강부회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닝더 수다이라는 거가 닝더가 이제 지역 이름인데요. 복권성이 있습니다. 푸젠성 닝더에 있는데 이 닝더가 시진핑하고 인연이 깊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1988년부터 90년 그 한 3년 정도 되겠네요. 3년 동안 닝더시라는 시에 당서기를 시진핑이 지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닝더에 대한 애착이 강하겠죠. CATL은 본사나 큰 공장이 다 지금 거기에 있습니다. 닝더에 있고. 그래서 그런 인연도 있다고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시진핑 정책의 방향성에 또 수혜를 잇고, 중국 기업이라는 건 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는 정책주 성격을 띠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치 리스크가 없다는 게 큰 장점이게 되겠죠. 그렇죠. 근데 예. 반대로 그러면 미국이 이게 만약에 이제 일본의 기술이 이 기업에 많이 녹아들어 있다 한다면 혹시 미국에서 이제 배터리 걸기를 방해하기 위해 뭐 일본의 ATL이나 이런 쪽에 압박을 넣을 가능성은 없나요? 지금 현재 기술 생태계 측면에서 물론 당연히 방해는 할 거예요. 이제 원래 제가 한번 또 들여다보니까 바이든이 한 5월 달에 어디 미시간주에 있는 포드 전기차 공장을 갔었는데, 포드 전기차 공장을 가가지고 몇 마디 합니다. 몇 마디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중국이 전기차 레이스에서 이기고 있다. 근데 우리는 더 이상 이렇게 이기지 않게 할 거다라고 하면서 그 핵심은 배터리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4가지 품목에 대해서 공급망 재점검을 발표를 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반도체였고, 그 다음에 히토류, 의료용품, 그리고 바로 배터리입니다. 예. 그래서 반도체 부분 제재가 있었듯이 배터리 부분의 경쟁력 제고에 제재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으로서는 미국 시장이 아직은 크지 않지만 그래도 한 전 세계 12% 정도 돼요. 전기차 시장이. 그러니까 배터리 업체 입장에서 보면 꽤 큰 시장이고, 또 바이든 정부가 특히 친환경이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을 되게 키우겠다고 그랬거든요. 어떻게 보면 황금 시장이 될 수가 있는데, 당분간은 CATL이 아무리 잘 나가도 그 미국차 시장에 진입하기가 힘든,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취약점으로 볼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일단 저기 다시 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과 약간 비교하는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에너지 솔루션과 1, 2위를 분기별로는 왔다 갔다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엔솔과 비교했을 때 CATL이 어떤 경쟁력이 있을까요? 예, SNE 리서치라는 데가 이제 배터리 사용량 기준으로 점유율 같은 걸 잘 이렇게 정기적으로 발표를 잘 하잖아요. 거기를 봤어요. 그러니까 1월에서 10월까지의 기준입니다. 올 들어 1월에서 10월까지의 기준. 뭐 구체적으로 숫자를 얘기하지는 않을게요. 그냥 대략 보면 작년에 같은 기간에 비해서 거의 보니까 한 3배 정도 늘었어요. CATL이 67.5 기가와트시인데 LG 에너지 솔루션, SK온, 그렇죠? SK 이노베이션에서 이제 물적 분할을 했나요? 그 우리 저 배터리 부문. 그다음에 삼성 SDI. 우리나라 배터리 3사를 다 합친 거하고 거의 비슷해요. CATL 한 회사가. 그러니까 엄청납니다. 예, 엄청나요. 지금 뭐 고공행진하고 있어요. 뭐 그래서 주가가 좋긴 하겠죠. 근데 이제 이게 왜 경쟁력이 있냐라고 얘기했을 때, 사실은 중국이 우리나라 업체하고 비교를 했을 때 많은 경쟁력을 얘기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 가격 경쟁력. 가격 경쟁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얼마 정도나 더 저렴한가요?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있는데 한 20-30% 정도로 얘기가 나와요. 근데 20-30%가 나오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잘 아시겠지만 전기차에서는 엔진이 따로 없잖아요. 그 배터리가 엔진이잖아요. 그 배터리가 사실 전기차의 제조원가의 한 30% 정도 차지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배터리의 제조원가의 30% 정도를 뭐가 차지하냐면 배터리 장비 같은 게 차지해. 배터리 장비. 근데 재미난 건 배터리 장비의 세계 1위 업체가, 1, 2위 업체가 중국 업체입니다. 그리고 그 1위 업체인 우시 리드라는 회사가 있는데, 바로 작년에 CATL이 지분 투자를 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그 자본으로도 엮여 있고, 그 어떤 협력업체 관계로도 엮여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경쟁력 있는 장비 업체에서 싼 장비를 들여오고, 그 싼 장비를 통해 가지고 당연히 생산하는 배터리 셀의 제조 원가는 낮아질 수 있고,
뭐 그런 거겠죠. 예. 주로 이제 어떤 기업들이 CATL 배터리를 많이 사용하나요? 재미난 건 이 회사가 말입니다. 처음에 시작을 할 때 BMW를 먼저 공략을 해가지고 초기에 성공을 해요. BMW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임러 벤츠, 그 다음에 포크스바겐, 포드, 그 다음에 우리나라 현대차까지 완전히 지금 전 세계에 걸쳐가지고 이 회사 배터리를 쓰지 않는 회사의 주요 기업은 없을 만큼 도요타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그건 뭐 중국에서 팔고 있는 그 외국계 기업들이 만드는 전기차에만 들어가는 거 아니야? 아, 그렇지 않습니다. 2019년에 이 회사가 또 독일에 해외 첫 공장을 착공을 시작을 했는데 이제 그런 공장에서 만들어놓은 거는 현지에서 파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독일에서 생산해서 독일에서 팔리는 전기차에 탑재될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품질 경쟁력도 인정받았다는 얘기예요. 가격만 갖고는 그렇게 안 해요. 이거 자동차라는 게 생명을 좌우하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이렇게 진입 문턱을 낮출 수는 없거든요. 아무리 가격이 싸도 불나고 사고 나면 큰일 나잖아요, 사실은. 예. 미국 시장을 뚫지 않아도 이제 내수와 유럽 시장만으로도 이렇게 고성장을 계속 지속하고 있군요. 당분간은 그게 가능할 거예요.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미국 시장이 나도 놀랐는데 전 세계에서 소비 시장의 1위가 미국이잖아요. 근데 전기차 시장에서는 12% 정도? 그러니까 그거 높지 않아요. 흥미로운 건 유럽이 지금 되게 약진하고 있어요. 유럽이 워낙 친환경이 센데 작년에 처음으로 원래 전기차 시장은 1등이 중국이었거든요. 그 덕분에 CATL이 많이 성장한 부분도 있는데 근데 작년에 처음으로 유럽이 전기차 시장 규모가 중국을 추월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CATL의 강점인 저 유럽 시장, 그 다음에 당연히 또 강점인 저 내수 시장, 이 두 가지 부분에서 전기차 시장이 잘 나가니까 CATL이 앞으로도 잘 나갈 것이다라는 기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게 다 주가에 또 반영되지 않았나 싶어요. 예. 얼마 전 테슬라로부터 이제 전기차 80만 대에 들어갈 LFP 리튬 인산철을 수주해 이제 주가가 최고치 기록하기도 했거든요. 우리나라는 좀 니켈, 하이니켈 쪽이고 이제 LFP는 상대적으로 안 하고 있는데 뭐 어떻게 보세요? 이 LFP 배터리라는 게 사실 리튬이온이 거의 대세를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효율이 좋아서요. 효율이 좋다는 건 뭐냐면 배터리가 크면 안 되잖아요. 작을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작은 그 면적 안에 에너지 밀도가 높아야 돼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이제 충분한 에너지가 많이 나오고 그 에너지가 많이 나온다는 얘기는 주행 거리가 오래 간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예. 근데 이 LFP, 이게 리튬 인산철 뭐 이런 배터리라는데 이 배터리를 쓰면 그 에너지 효율이 확 낮아져요. 쉽게 얘기하면 이 배터리를 쓰면은 주행 거리가 되게 짧아져요. 그러니까 배터리로서는 아주 젬병이에요. 근데 가격은 싸요. 왜? 이게 철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리튬도 쓰지만 다른 이제 부분이 많으니까 철을 쓰니까 가격이 워낙 쌉니다. 근데 왜 요즘 더 부각이 되냐면 잘 아시겠지만 요즘 뭐 인플레이션 시대 아닙니까? 특히 국제 원자재가 많이 뛰면서 특히 전기차 시대가 막 앞당겨지면서 이 원자재 수요가 이제 커지고 그러니까 쇼티지가 또 발생할 거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리튬이 곧 쇼티지가 올 거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걸 좀 대체할 수 있는 약간 보완할 수 있는 철을 사용한 바로 요 배터리가 부각을 받는데 바로 이 회사가 방금 얘기한 이 에너지 밀도가 낮은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셀2팩이라는 기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셀2팩, 그러니까 그 앞 글자 따가지고 CTP라는 기술인데요. 그 그림을 제가 이제 보여드릴 텐데, 이게 보통 배터리는 셀을 먼저 만듭니다. 배터리 이게 세포처럼 이게 셀을 하나 만들고 그거를 모듈로 이렇게 묶어줘요. 그 다음에 팩으로 이렇게 이제 싸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공정을 거친 다음에 이제 전기차에 이제 들어가는 건데 이 셀2팩은 뭐냐면 모듈 과정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정 하나를 없애니까 일단은 뭐 부품 수도 줄어들죠. 그렇죠? 공간 자체도 확 줄어들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생산 효율이 높아가고 그래서 에너지 밀도도 높이고 단점인 주행거리 짧은 것도 한계를 극복하고 있다 이거죠. 바로 CATL 포함해가지고 중국 기업들이 중국의 배터리 업체들이 전 세계 LFP 배터리의 한 95%를 차지하는 거의 독점인데 그만큼 이 LFP에 대해서는 되게 경쟁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LFP 배터리 시장이 어떻게 기존의 리튬이온 배터리를 그 약간 잠식해 들어가느냐도 사실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그런 지표가 나오냐 하면 어느 정도 잘 나온다 그러면 당연히 CATL에는 좋은 주가에 좋은 호재겠죠. 네. 현대차에 LFP 배터리를 공급하려고 한국 지사까지 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 많이 상륙을 할까요? 근데 전 세계에서 만약에 쓰기 시작을 하면 우리나라에도 당연히 들어올 거고. 근데 정말 그렇게 되면 에너지 솔루션 청약하면 위험할 수도 있는데. 지금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 회사가 나름 기술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실을 제가 이제 약간 취약점은 많이 언급을 안 드렸는데
제가 이제 베이징에 있을 때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은 이 CATL을 비롯해가지고 중국 업체가 만든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에서 화재 사고가 사실 적지 않았거든요. 업계에서는 좀 다 알고 있었는데 그게 언론에 보도가 거의 안 됐어요. 사실 시장을 위축시키는 거니까. 그렇죠? 전기차 시장을 위축시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중국 배터리에 대한 불신을 낳을 수도 있고 여러 측면이 있어요. 우리나라 업체가 사실은 경쟁력을 갖고 이런 어떤 CATL하고 싸워서 이기려면 사실 기술력이 뛰어난 부분 꾸준히 개발해서 앞서가는 것도 중요한데 품질 부분, 품질 관리를 더욱더 철저히 해가지고 최소한 품질 관리에 있어서는 중국과 초격차를 유지해야 된다. 초격차라는 게 꼭 기술만 해당하는 건 아니에요. 특히 배터리 같이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품질이 되게 중요한 초격차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는 우리가 더 우위를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예. CATL 혹시 다른 신기술들 뭐 있을까요? 쇼둠 이온 배터리 기술이 있대요. 쇼둠 이온. 그러니까 리튬을 아예 빼버린 거예요. CATL이 지금으로서는 한 2023년? 한 2년 뒤면은 첫 제품을 양산할 수 있는 배터리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것도 아까 얘기한 LFP하고 비슷해요. 그 에너지 밀도가 낮은 문제가 있어요. 근데 최대 장점은 무지하게 쌉니다. 쇼둠이라는 거가 이렇게 리튬처럼 편중된 지역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아직은 별로 활용이 안 되니까 되게 싸대는 거예요. 네. 그리고 더 문제는 리튬 잘 아시겠지만 환경 문제가 큽니다. 요즘 흔히 유행을 하는 ESG에도 어긋나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내세우면 쇼둠 이온은 급속히 확대될 수가 있어요. CATL에 투자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좋은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죠. 쇼둠 이온 배터리의 실제 실용화, 상용화 가능성, 그다음에 시점, 뭐 이런 이제 소식들이나 뉴스가 되게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오늘 CATL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이게 사실 에너지 솔루션에 이제 상장할 때 예상 시가총액이 70조고 여기는 이제 CATL은 280조에 달하는데 사실 상대적으로 CATL이 정부의 지원 속에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를 구축한다는 느낌은 들어요. 말씀 들어보면. 그래서 이게 되게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겠다. 양사의 뭐 점유율과 매출만 그렇죠. 가지고 뭐 기업 네. 가치를 평가하기 참 어렵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보니까 이 회사의 특징이 뭐냐면은 배터리만 만드는 회사가 아니에요. 이 회사 특징이 뭐냐면 하나의 생태계를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배터리 자체를 만드는 생태계뿐만 아니고 심지어 전기차 업체에도 투자를 하죠. 그다음에 자율주행차 업체도 투자를 하죠. 그리고 실제로 자원 개발 그 이제 호주나 칠레 같은 이제 광산에도 직접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장비 업체 있잖아요. 배터리 장비 업체. 이거는 이제 배터리 자체 가치 사슬인데 우시 리드에 작년에 이제 투자를 해서 지분 투자를 했고 그다음에 공동 협업을 해서 생산도 하고 어떻게 보면 IT 기술력으로서는 최고라고 할 수 있는 화웨이하고의 협업 관계도 유지하고 물류 쪽도 싱가포르 GLP하고 또 관계를 맺고 있다고 그래요. 하여간 이런 식으로 이 생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생태계를 가진 기업처럼 무서운 기업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CATL이 그런 면에서는 대단한 기업입니다. 사실은 전기차를 구성하는 수많은 생태계가 있는데 그렇잖아요. 아래에서부터 원자재부터 시작해가지고 전기차를 만들어내는 과정까지 수많은 가치 사실인데 거기에 거의 다 걸쳐 있어요. 심지어 전기차가 활용되는 모빌리티 분야까지. 그러니까 조그만 배터리로 시작을 했지만 얘네들이 꿈은 되게 큰 거죠. 예.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런가? 그건 아니잖아요. LG 에너지는 오히려 배터리에 더 전문하게 해서 이렇게 했잖아요. 네. 근데 그런 회사하고 비교를 한다? 그거는 좀 약간 그럴 수가 있죠. 그래도 오늘은 LG에너지 솔루션을 평가할 때 가장 참고가 될 만한 중국 기업 CATL을 분석해봤습니다. 다음 편은 CATL 주가 상황과 그리고 뭐 주가 중심으로 한번 말씀만 나눠보겠습니다. 또 궁금하신 기업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